주말 사이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말 그대로 벼랑끝에 섰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곳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떠보니 브렌트유 가격이요. 하룻밤 사이에 무려 13%나 폭등해서 배럴당 82달러를 훌쩍 넘어선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아니, 유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날린 이 한마디 경고 메시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 사실상 폐쇄됐다.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바닷길이 그냥 얼어붙은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우 선물은 500포인트나 급락하고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려들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공포에 떨게 된 걸까요? 네, 이 모든 시장의 혼란, 그 뒤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군사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에 대한 공습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번 공습이 무려 1년 넘게 이어진 아주 정밀한 정보전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CIA가 이란 최고 지도자를 1년 넘게 추적했고요. 지난달에 테헤란에서 핵심 지도부가 모인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거죠. 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오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수도를 타격한 겁니다. 공습 직후에 백악관은 바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었다. 이렇게 전 세계에 발표를 했죠. 주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는 자신감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럼 그 주요 목표가 뭐였냐? 바로 이란 권력의 핵심부였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고위 지휘부가 1차 타겟이었고요. 동시에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있는 핵심 핵 시설들까지 아주 정밀하게 타격한 겁니다. 자, 공습의 전말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요. 전 세계의 관심은 이제 딱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병목 지점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아니, 바다가 얼마나 넓은데 왜 이 좁은 해협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질문 하나가 그날 전 세계 모든 금융 뉴스랑 정부 브리핑의 핵심 주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20%.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원유와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무려 20%가 매일같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가 최고의 무기인 셈이죠. 공습을 당하자마자 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형 보트랑 잠수함으로 기뢰를 깔아서 해협을 막아버리겠다. 사실상 폐쇄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즐겨 쓰는 소위 말하는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에요. 대단한 해군력이 없어도 이런 작은 위협만으로도 전 세계 무역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금융가에서는 바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시나리오를 보면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해협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에 오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2년 에너지 대란 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자, 그럼 이제 이 파장이 단순히 석유 시장에만 머무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는 이게 어떻게 전 세계적인 복합 위기로 번져나가는지 그 파장을 좀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DBS 그룹 분석을 보면요. 이건 석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감이 커지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달러나 엔화 같은 안전한 화폐로 몰리고 주식시장은 얼어붙겠죠. 불확실성이 커지니 금값은 오르고요. 채권 시장도 불안해지고요. 말 그대로 모든 금융시장에서 도미노처럼 충격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한국의 입장은 좀 복잡합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을 보면 석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니까 이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죠. 공급망이 흔들리고 물가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AI 시대의 군사기술에 꼭 필요한 HBM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국가안보 자산으로까지 격상되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인도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상위 10개 석유 공급처 중에 무려 6곳이 중동에 물려 있거든요. 인도 같은 주요 경제국들도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위기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분열된 이란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습 이후에 이란의 중앙정부가 힘을 잃고 무너지면서 나라 전체가 내전 상태에 빠지거나 여기저기서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열된 이란 시나리오가 얼마나 끔찍한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라크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뒤에 이라크가 어떻게 됐나요? 끝없는 내전과 테러, 그리고 엄청난 혼란에 빠졌었죠. 이란이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섬뜩한 경고인 셈입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예상 못했을까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그들이 진짜로 원했던 건 뭘까요? 많은 분석가들이 그 답을 의외로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때문에 꽤 고전하고 있었거든요. 11월에 있을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외부의 위기를 통해서 보수층 지지자들을 다시 하나로 묶으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승부수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공습은 일단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과연 이번 사태, 이대로 단기적인 경제 충격으로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중동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